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오늘은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주사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DS투자증권의 김수현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위를 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5년 만에 한 건데요. 직장을 옮기고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건데 사실 후배 양성들 하느라 힘을 많이 썼는데 뭐 이렇게 기관에서 그 투자자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지주회사가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때 1위를 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주회사가 요즘처럼 관심을 받았을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지금 관심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월요일에도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1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집중투표제가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 두 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반 주주들도 사회이사 선임할 때 상당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일부 기업들이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뭐 이사의 시차임기제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을 할 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좀 다소 평면적인 정책이 아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또 급하게 수용하기에는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업의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 나라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게끔 열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0개 기업 정도가 이미 집중투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한 두세 건 정도 10년간.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주주들이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승산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제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 나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견제 장치 정도라고 이제 보면은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봉투법도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일단 비용 측면에서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투자가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어제 상법 개정이 돼도 2차 상법 개정이 돼도 이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상쇄되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주가 시장 반응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금 9월에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또 자사주 의무 소각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사주는 원래 소각을 해요. 해외에서는. 이거를 법제화하는 게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기업들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신규로 매입하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기업 쪽에서도 많이 이제는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뭔가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내 소각, 3년 이내 소각, 뭐 즉시 소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좀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게 한 뭐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각각의 의견들은 좀 다르신 것 같고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뭐 원래 이제 원하는 6개월 이내였는데 기존의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유예 기간을 뭐 1년을 준다. 이거는 아직 결정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주가 부양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매우 거죠? 긍정적이죠. 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사실 갑론을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게 대주주 양도세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이게 이제 연말에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뭐 그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려를 하시지만 네.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이제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이제 예. 이걸 제가 정부 당국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연말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다라는 이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러면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들도 매도를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뭐 큰 손들도 매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좋냐면 기업의 오너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듬해 3월에 열리는 주총에서 의사결정을 매우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결권을 다 포기하고 개인들이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주식 몇 억씩 하시는 분들은 보이스가 세단 말이에요.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제 이런 피곤한 것들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뭐죠? 상법 개정이란 거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굉장히 의지가 강한 정책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는 거예요. 이 개인들의 그러니까 대주주의 어떤 권익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 앞으로는 좀 결정이 된다면 일관성 있게 좀 밀고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얼마 전에 내신 리포트를 통해서 두산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 두산은 저희가 한 2년 반 동안 열심히 밀었고요. 네. 주가가 거의 10배 정도 사실 올랐어요. 너무 근데 좋죠. 예. 지금 이제 와서 뭘 또 추천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에서 엔비디아 향으로 무언가를 파는 기업이 사실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두산의 전자비지 사업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고 특히 이제 두산이 전자비지 쪽이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이렇게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GB300이라는 칩이 이제 12월 말 출시로 있다 보니까 3분기가 좀 공백이다. 예, 그래서 4분기,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으면은 사실은 4분기에는 꼭 지금까지 투자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4분기에 GB300으로 나가는 네. 그 CCL도 있지만 그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칩이죠. 루빈에 대한 그 퀄 통과 여부도 발표가 되는데 사실 지금 거의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두산이 뭐 무조건 저희는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랬을 때는 4분기에 이제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죠. 네. MSCI 편입도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몇 년 전부터 두산에 대해서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산의 주가가 많이 재평가가 됐지만 지금도 비즈 쪽을 보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고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두산이 가지고 있는 뭐 로보틱스나 에너빌리티 이런 게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저희가 거의 한 70% 할인을 해서 그래요?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96만 원 정도가 나와요. 96만 원이요? 네, 지금 55만 원이니까요. 네. 집 팔아서 사야죠. 그렇군요. 네, 뭐 집 두산 팔아서 지금- 사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계속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을 때 꼭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 두산 지금 55만 원인데 90만 원대까지 전망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평가 부분을 빼고라고 말씀을 두산 해주셨어요. 로보틱스. 네. 에너빌리티보다는 로보틱스. 로보틱스. 네, 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에너빌리티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돼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 그 산업 정책을 보면 AI 육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이 일 많이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어야 일을 잘하죠. 근데 지금 이제 사람 대신 일하는 게 AI이고 향후에 로봇이고 그럼 걔네들이 먹는 게 결국 에너지죠. 근데 그 에너지 쪽에 이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과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이제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AI 정책을 막 미니까 한국에서 AI 관련주가 뭐 제대로 된 게 있나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인프라를 그러니까 밥이죠, 밥. 그 AI의 음식이죠. 이거를 만드는 애들은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든요, 아직 굉장히. 그래서 그쪽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 공급하는 업체들,
뭐 계측기를 납품한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업들도 잘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에너빌리티보다 좀 싼 기업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력 쪽을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으로 전력도 이해되나요? 그렇고 뭐 SMR? 원전, SMR 예, 이런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결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니까요. 네. 네. 두산 그룹주에 대해서 이렇게 지주사 두산부터 알아봤는데 CJ의 목표 주가도 올리셨더라고요. CJ 하면 또 올리브영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지금 있을 당장 더 예. 중요한 게 이 종목이고요. 그래요? 올리브영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여러분들 그 올리브영 그 홍대나 성수역에 꼭 가보세요.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에 오고 있고 이제 곧 중국이 그 10월 국경절이 남아 있죠. 그래서 네. 올리브영을 꼭 가보시고요. 느껴보시고 이거다 싶으면 지금 사셔야 된다. CJ 지금 주가 많이 하락해 있고 네. 아마 이번 뭐 중국 무비자도 있지만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 2015년에 면세점 이때보다 그때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면세점. 지금이 그때보다 더 K-팝, K-컬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너무 높고요. 그때는 단순히 중국인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지금은 미국, 일본, 전 세계 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에서 다 오는데 요새는 오면은 면세점 안 가죠. 네. 올리브영 가고 맞아요. 옷 사러 무신사 오프라인 가고. 그래서 올리브영이 상장 안 돼 있기 때문에 CJ가 지금 올리브영 지배하고 있어서 네. 지금 가격에서 사셔야 돼요. 네. 네, 강력하게 지금 추천드립니다. 네, 유망하다. 두산보다도 네. 더 강력하게 CJ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하게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삼성물산이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삼성그룹은 뭐 글쎄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언제까지 저렇게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면 사실 그 10%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이제 10% 굉장히 많은 일대 주주인데 화재랑 포함해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리했을 때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데가 삼성물산이죠. 근데 삼성물산에 돈이 없죠. 네. 그거를 메꿀 만한 돈이 없었는데 삼바가 분할을 했죠. 두 개로 쪼개졌죠. 그 중에 하나를 판다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확보가 되거든요. 물산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지분을 살 수도 있지만 뭐 그걸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 공교롭게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고 이거는 약간 이면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 더 공고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과 맞물리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네. 뭔가 대규모의 자금 확보 기회가 생겼고 이거를 삼성전자의 지배력에 쓸 수도 있고 대규모 배당을 해서 그걸 총수 일가가 다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고 뭐 세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물산이 굉장히 싸다. 예,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지주사 가운데서 최선호주 그리고 차선호주를 제시를 해주신다면은 어떤 종목? 차이가 뭐죠? 최선호주, 최선호주. 그래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과 지금은 그 다음으로 이번 주말에 다들 올리브영을 가셔서 네. 한번 보시고 느낌이 온다면 CJ를 무조건 사시라고 추천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이고요. 나머지 차선호주는 좀 시간이 있지만 예. 삼성물산, 두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주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지주사를 우리가 뭐 각기 사업 성격도 다르고 뭐 실적도 다르다 보니까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 성장 동력을 동시에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지주사 하면은 주가를 막 누르려고 그래요. 오너분들. 네. 왜냐면 이게 상패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싸게 승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수단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뭐 집중 투표제라던가 지주사 어떤 주가를 오너들이 일부러 누르려는 게 굉장히 견제 장치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정책 일관성만 정부가 유지해 준다면 한 차례 더 큰 모멘텀이 있는데 다만 네. 이 껍데기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바스켓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세 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나
어떤 사업적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걸 위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어쨌든 나머지 지주사에 대해서도 뭐 LS도 최근에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시장이 굉장히 놀랐는데 원래 그런 그룹이 아닌데 예, 그런 정도로 좀 변화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주사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지주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전략은 있으실까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분리과세는 어느 정도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기조하에서는 지금 그냥 최근에 나온 정책대로 갈 것 같고 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그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거는 좀 정부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개인분들이 투자 많이 하는 코스닥이 또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잘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은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지주사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DS투자증권의 김수현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